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또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등 연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레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사모펀드 투자 제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며 정책 전환과 경제팀 경지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수습에 나섰군요. 네, 당정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고육책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돈이 돌게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모레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로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일정 부분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사모투자 자율성을 해외 수준으로 부여할 예정인데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고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논의할 내용 가운데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뒤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역시 규제 완화의 일환인데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모레 아침 당정협의회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이 경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요. 네, 여야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각 당 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 5천억 원은 너무 부족하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금융당국이 5천억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의 기본 토대가 흔들리는데도 청와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제가 평화다라는 기치를 내건 한국당은 전문가와 함께 비상시국 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경제 사령탑을 교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에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해도 어찌할 줄 모르고 상황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시그널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과 함께 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 사령탑의 교체도 필요합니다. 네, 어제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탓도 있지만 모레인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예산국회를 앞두고 삿바 싸움을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현미경 심사와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또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쟁점을 두고 여야의 평행선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